처음에 맨 처음에 올린 거 보고 왜 올리냐고? 왜 올렸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그때는 이제 뭐 누가 내 거 보겠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공부한 거 기록한다는 식으로 올린 거였기 때문에 아예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한 번씩 들으니까 나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임 올리려면 제대로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함부로 뭐든 막 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뭐 아무도 안 보겠지 뭐 이러면서 올린 거거든요. 누가 내 걸 보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20절까지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절까지 했고 20절이 무상삼매 다섯 가지 정신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선생님 거를 듣고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얘를 다시 돌려서 또 정리하고 이거를 작업을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막 있어. 나도 헷갈려. 뭐가 뭔지. 그래서 슈라타는 신념이고 비리아는 정진이고 스무리띠는 기억과 알아차림, 그다음에 사마디는 집중과 몰입, 프라즈나는 지혜와 통찰이죠. 이 5가지 수행이 일반 수행자한테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21절은 티브라 쌈베가남 아사나흐라는 라고 읽어요. 21절. 여기서 보면은 티브라는 격렬한 정도에까지 동그라미 하시고 쌈베가남은 여기에 있는 그 해석보다는 열정 추진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사나흐 얘는 가까이 당겨진, 다가간, 뭔가 가까워진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으로는 누구보다 열렬히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가까이 있다. 요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해석해 주신 걸로 하면 해탈이 가까워진 수련이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다시 한 번. 여기 글씨 안 보여? 키워줄까? 아니야, 이제. 해탈이 가까워진 수련이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게 이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갖는 게 또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깨달음을 진심의 강도에 따라서 달려있대요. 이 내적 동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강력한 깨달음 자체를, 내적 동기 자체를 한 번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진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되뇌이고 뭔가 반복적으로 이거를 내 뇌에 각인을 시키고 이러지 않으면은 까먹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래서 이 책도 비슷한 내용의 책이지만 계속 읽는 이유가 그거를 뇌가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읽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책을 같은 비슷한 내용의 책을 계속 사서 읽는 거야? 저것도 사치야?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뇌가 그만큼 그렇게 그 내적 동기를 계속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 그 의식에 계속 뿌리박게 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많이 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또 중요한 게 지속적인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 진심의 강도가 엄청 중요하대요. 진심의 강도. 내적 동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심의 강도. 지속적인 것과 그 내적 동기 안에 진정성, 진심의 강도. 우리 사촌 애들이 있는데 그 애네들이 이제 싸우고 나면 이제 부모들이 사과해, 미안해라고 얘기해. 그러면 걔가 이제 엄마 시키니까 이제 잘못한 애가 미안해 이렇게 하자. 그게 진심이야? 진심으로 하라고? 진짜 숙여줘? 이러면서 하나가 안 느껴진다면서 못 받아주겠다고 이제 상대방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진심이 엄청 중요하다.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진정성. 그게 육감으로 그냥 언어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과 엄청 차이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진심의 강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가 수행은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죠. 단순히 육체를 점프백점프스로 팔을 좀 길게 하고 허리를 좀 작게 수술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점프백점프스를 못한다는 거야. 이 인식의 문제, 진심의 강도가 높을수록 의식의 깊이도 이제 깊어지고 외부로 나가는 나의 마음을 멈추는 작업이 바로 되기 때문에 내면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브리띠가 멈춰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작업이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맞죠? 그 관찰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진심의 강도에 따라 좀 빠르게 1초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계속 내가 그쪽으로 열리게 뇌를 계속 갈고 닦으면. 그래서 이것을 이 진정성이라는 거는 단순한 성실한 반복, 이것도 물론 좋긴 해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성실성으로 반복하는 것도 안 돼서 막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진정성은 밀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적 밀도. 진정성. 그게 이제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행의 속도가 붙고 복리가 돼.
없어. 이런 사람들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그 다른 곳에 번아웃 구멍이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여기 왜 그런 거 학교에서 애들한테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 뇌에 뭐뭐 들어있는지 네 뇌에 들어있는 것이 뭐뭐인지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무슨 수업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요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 다야. 나머지는 이만큼씩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에 구멍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거기에 완전 미쳐 있는 거죠. 미친 거지, 미친 거. 잘 때도 생각. 잘 때 온종일 머릿속에서 그 생각밖에 내가 일부러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그거 안에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뇌에 메모리 돼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느낌이어서 계속 그쪽으로밖에 안 가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한 가지는 좀 이 내적 동기라는 게 꿈과도 연관성이 되게 깊어요. 자기가 뭔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에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 수련을 가지고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가를 할 때. 꿈도 사실은 되게 꿈에 대해서 어렸을 때 너는 꿈이 뭐냐 이런 거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꿈 적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나는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어때요? 꿈이 앞서서? 뭔가를 꿈이라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 내가 뭘 이룩해야 되는 거잖아. 그 어떤 거에. 그래서 그런 그 막연한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 머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근데 그나마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이제 선생님이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말을 잘 못했었으니까 말 잘하고 앞에서 강단에서 막 얘기하고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선생님 이렇게 꿈이 저는. 근데 이 꿈을 이렇게 단순한 직업으로 정하는 게 거기 누구지? 그분 책, 삶의 실력 책.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꿈을 단순한 직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나중에는 이 직업이 생기면 어른들이 꿈이 없어지게 돼요. 그죠? 꿈을 다 이뤘다.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꿈을 조금 더 원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했을 때 무슨 직업, 뭐 바리스타 아니면 뭐 요가 강사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내가 남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이 나의 기질을 이런 식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기질을 왜 이 세상 안에 떨어뜨렸을까? 뭔가 톱니바퀴처럼 다 엮여 있을 텐데, 그럼 내 역할은 무엇인가? 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뭔가를 큰 범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직업적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이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죽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즐겁은 것도 물론 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하기에는 끝날 때 안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근데 내가 내 소임을 다했어. 내가 하늘에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역할을 다 하면 죽을 때 좀 편하게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아, 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100%는 아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수련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좀 재정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수련을 왜 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진정성이 우러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우리 창훈이가 얼마 전에부터 내가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갑자기 자기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그 프로그래머 그쪽으로 되고 싶다고 계속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게임을 해야 된다. 게임하고 싶다. 게임하기 위한 정당한 포석을 까는 거죠, 엄마한테. 이유를 아니 그런 거일 수도 만들려고 있는데 해요. 진짜 본인이 지금 게임 맞아요. 뭔가를 개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본인이. 근데 만드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 게임 하는 것과 전혀 뇌가 다른 뇌가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하면 하도 얘기를 하길래 엄청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소개님이 엄청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영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대요, 본인이. 그래서 너 요즘에 왜 그러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독서노트를 다닌 곳에서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궁금했는데 이제 독서노트를 거기에서 이제 책을 읽기고 하는데 거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사람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까지 한대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아예 이게 중산층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 아예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중산층 생각하고 그 상위에 있는 맨 위에 상위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적는데요. 자기 꿈을 적고 자기 포부와 목표를 적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그런 책을 봤대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지. 중얼거리고 계속 돌아다녀요. 나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또 왜 그러냐고. 나한테 암시를 그랬더니 그런 책을 읽어서 거기서 배운 거구나. 그래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이제 내가 얘기해줬네. 그러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요거를 잘하려면 재정립을 해서 내가 수련을 왜 하는지 한번 적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 멋진 대답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대답이 있어야 된대요. 자기만의 대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내적 동기를 갖는 것 지속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장이에요. 되게 빨리 지나갔죠? 한 절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죠? 21절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한 걸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구보다 열렬히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가까이 있다. 즉 해탈이 가까워진 사람은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상삼의 5가지가 중요함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강력한 내적 동기를 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무조건 다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열망이 강할수록 가까워지고 열망이 강할수록 집중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력이 강해지면 산매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달음은 시간보다 그리고 그냥 반복보다 진심의 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요가 수행은 인식의 깊이, 그 깊이의 문제라는 거죠. 수행의 속도는 시간보다 열망의 강도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지만 수행을 하면 무조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파탄잘리는 단순히 오래 했느냐는 묻지 않고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요가 수행에 있어서 본인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진심, 간절함, 그리고 원한다, 본인이. 수행은 이 시간의 문제보다는 의식의 밀도의 문제다. 10년을 해도 형식적으로 한 사람은 1년을 해도 온 존재를 본인이 걸고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0년 했다고 와서 이제 마이스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못한다는 게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사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10년 일반 수행자로 그냥 수련하시는 분 보면 그게 엄청 마이솔과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가는 결국 인식의 문제이고 인식의 깊이가 중요하다. 바깥으로만 흩어지는 마음을 거둬들이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디가 멈추고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그래야 실행,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야.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아니야. 유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해봤자 아사나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거야. 몸만 타고나서는 요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을 객관화해서 보는 그 눈, 관찰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나 감정도 그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지 컨트롤이 되겠죠. 내가 그것과 하나 돼서 동일시 돼 있는데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 그래서 반복은 중요하긴 하나 단순한 성실성에서 나온 반복보다는 밀도가 중요하다. 육체의 그 농익은 그런 거 말고 내적 밀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없는 반복적인 거는 그냥 습관은 돼요. 습관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의 속도가 붙는 사람들은 보통 특징이,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막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엄청 그것을 좋아하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궁금하죠? 맞아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재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길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한 시간 수련을 해도 하루 종일 생각의 방향성이 그거로 잡혀있으면 수련을 하루 종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딱 한 시간 수련만 하고 밖에 나가서 생각과 행동은 요거스럽지 않게 수련인 닿지 않게 하면은 딱 한 시간인 거죠, 그 사람한테. 이거 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고, 자기만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자기만의 답을 가진 사람, 모든 것에서 꼭 수련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자기만의 답이 있어야지 사는 게 수월해지잖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죠? 21절은? 네. 그럼 21절은 중요한 포인트가 내적 동기, 지속적인, 진정성, 이 세 가지겠네. 22절은 이 강력한 내적 동기, 그러니까 티브라 삼베가나에는 무르드, 미디아, 아디마트라, 트바트라는 이 세 가지의 열망을 가진 사람, 열망이 약한 열망인 사람이 있고, 중간 열망인 사람이 있고, 지극한 열망인 사람이 있대요.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이게 성장해요. 처음에는 우리 다 약한 열망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련하니까 중간 열망이 됐고,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지극한 열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단계별로 이런 것도 성장한다. 열망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맨 위에가 무르드가 약한 열망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의지, 신념, 동기 모두 다 미약해요. 다 미약하대, 완전히. 그래서 이 단계의 수행자는 빅다르카 프라즈나, 비차르 프라즈나 수준에 머문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유상산매 수준, 육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하고 약간 분석, 이해까지는 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 여기까지 왔어. 이해까지는 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 그러나 아직 이 지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적 차원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왜? 그건 나쁜 건가? 아니야. 근데 수행은 하지만 이 지적으로 이 분석하는 것까지만 하고 자기 에고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 삼스카라. 자기 해체를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요가를 위로받고 싶어서 명상한다 수준? 정도로까지 맞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자기의 집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쌈스카라, 에고, 이것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수준까지 육체적으로 막 몸을 쓰고 시원한 맛, 그것까지만 하니까 들락날락 엄청 맞이하죠. 뭐 오지고 신념이고 동기고 이게 왜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엄청 많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그래서 명상을 자기 왜 하는 거냐면, 명상은 그냥 위로받고 잠자기 위하고 명 때리기 이게 아니라 자기 해체하는 작업이야. 자기 자신을 해체에 들어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인 특징이 편한 거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쉬운 거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진도 받자 하면은 이제 도망가요. 깊이를 하고 싶어 하냐. 나도 이게 진도. 뼈 때리죠. 뼈 때리기 난가? 난데? 이제는 나와있어. 근데 이제 다음이 이제 미디아인데 중간 열망이죠. 미디야. 음. 마디야? 미디야? 미디아. 마디아. 하여튼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영어식 발음이라 정리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런 중간 열망일 때는 전념을 한대요. 이 단계에는 아난다 프라즈나와 아스미타 프라즈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난다, 희열, 집중 몰입, 플로우 타는 것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이게 그 유상산매 그 6가지 배울 때 배운 거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스미타는 자아산매고, 아난다는 그 지극한 행복인 상태이고, 빗달까 빗자라 뭐 빗가라 얘는 이제 그 분석하고 사산매, 심산매 사산매죠 얘가. 그 다음에 희열이랑 안한다, 희열은 안한다고, 아스미타는 나를 자각하는 자의식 산매, 이거인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야. 중간 열망일 때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야. 약간 요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수리아 AP 하면은 약간 이제 겉이 보이면서 약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약간 약한 열망 같은 그 상태인 거죠. 우리 수련할 때 봐도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중간 정도 됐어. 아사나 자기 중간 정도. 그때 약간 플로우를 타죠. 약간 생각도 없어지고 거기 안에 약간 몰입돼서 플로우를 타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느껴지죠. 그때가 이제 중간 열망인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진도 딱 인제 받은 진도에 딱 왔을 때 또 한 번 약할 열망이 와요. 막 엄청 막 헤매죠. 거기에서 머리 구르고 머리 땅바닥에 찍고 굴고 뒤로 넘어지고 그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극한 열망은 마치는 자세, 역자세 할 때 좀 그렇지 않아요? 지극한 열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역자세일 때. 그래서 이때는 깊은 위에 지금 미디아 중간 열망 보면 깊은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시작된다. 자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서 확실히 식별지를 얻지 못한 상태여서 계속 흔들리기는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또 하고 수행도 하고 삶도 많이 바뀌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단계에도 아직도 굉장히 좀 흔들려요. 상황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상황이 나쁘면 안 해요. 중간 열망입니다. 또 나야. 여기도 나야. 그리고 세 번째 아디마트라 뜨바트인데 얘는 이제 지극한 열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는 거야. 막 찾아서 해봐.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율적 선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진짜 자유지. 근데 이 강력한 집중력이면 이 상태일 때 이거를 좀 구분하긴 하셔야 돼요. 의욕하고 탐욕을 구분하긴 해야 돼요. 그러다 다치거든. 의욕은 그거 자체에 몰입되는 상태?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자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세의 형태에 그것에 몰입되어 있는 그냥 플로우이 아니라 플로우를 타고 있는 그 상태가 의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성취가 되고 안 되고의 그 내 감정에 이입이 별로 없어. 근데 탐욕은 결과만 본대요. 남보다 위로 올라가고 싶고, 남을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에고의 중심인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에 너무 이제 심취되어서 그거에 욕심이 너무 세지게 되는 것을 이제 탐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이 둘을 본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과 탐욕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너무 결과적으로만 내가 보고 있진 않는지, 물론 이게 남보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을 수 있죠, 요즘 이제는. 근데 그것도 위로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이기고 싶다 이게 아닌데,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막 나만 보고 나의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아직도 다른 것에 이게 미쳐 있는 게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너무 세지는 않는가.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세지 않는가. 수련 중에 그 강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나도 구분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탐욕과 의욕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수련을 이제 계속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자세를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했을 때 그 느낌과 내가 그 아사나에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돌려서 잡아 이거는 탐욕. 이게 해서 여기 했는데 안 잡히네. 어디가 짧고 어디를 돌렸고 어디를 돌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의욕. 계속 이거. 탐욕 보라고 있는 거예요. 잡아! 눌러! 내려! 이거는 탐욕이다. 그거 결과만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조금 더 들어올리고, 어디에서부터 더 누르고, 어디에서부터 더 회전시키고, 어디를 덜 썼는지 계속 찾아. 이거는 거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 버려서 그거를 계속 그 안에서 뭔가를 구상하고, 약간 레고 블록 맞추듯이 끼워 넣듯이 막 그런 작업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와요. 탐욕으로 자꾸 하니까 몸이 아픈가. 그때 선생님이 가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의욕을 이제 하고 있는 의욕을 가지게끔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 하여튼 외국으로 가야지. 그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탐욕과 이게 딱 내가 이렇게 알고서도 그 자세,
막상 아사나를 하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탐욕으로 가져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어. 이제 바로 발이 잡혔으면 좋겠어. 막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제발 좀 되자. 막그 막상 그 상태에 가면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탐욕이 더 빠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공식을 제대로 내가 만들지 못하고 그것만 되라고 하고 있구나. 이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 탐욕스러운 여자거든요. 다 갖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내가 갖고 싶었더라고요. 이게 엄청 세요. 이 인간의 탐욕은 그냥 디폴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여자구나를 엄청 최근 들어서 저기 있는 빨간색 장미도 내가 다 갖고 싶더라고요. 왜 저기 널려있는가? 이씨! 이러면서 내 거! 이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다 갖고 싶다고!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의 빨간색을 봐봐요. 오르는 거 더 막 이렇게 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의욕으로 열망이 깊어질수록 의식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디마트라 수행자는 점점 깊은 의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서 비슈카라 빛을 비추는 프라즈나에 이르면 식별지의 빛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정복하는 근원을 파헤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누르는 건 언제든지 막 열이 뒤지고 막 계속 뛰어나오지만 욕망을 정복해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근원을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겠죠. 비라야 프라티아야에 이르면 사유작용이 그래서 멈추게 된대요. 이 정복해야지 그 다음에 사유작용이 멈추겠죠. 이 작용이 사유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유작용의 멈춤이라는 거는 두뇌의 기능이 정지, 여기에서 보는 걸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멈추고 인식만 또렷하게 남아있어서 몰입해서 플로우를 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플로우를 타세요? 네. 이게 플로우를 탄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몰입하고 플로우를 탄다는 이 느낌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구조적으로 되게 알아차리기 이게 뭐 별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부위들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진짜 현미경으로 그것을 보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서 보는 것처럼 내가 안 보는데 보여요. 머릿속에 사진, 영상이 이렇게 그게 사진, 영상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만 보여요. 사지 육신이 하나도 없고 회음부면 회음부, 내가 생각하는 반다 그 한 곳, 그거 하나만 보여요. 사지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고 그게 엄청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시각적으로 그런 게 보이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그게? 남기고 있는데. 뭐죠 그게? 이걸 내가 이렇게 봐요? 아니 장난이에요. 거잖아. 느낌인데 보여지는 거. 뇌에 각인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게 이거예요. 플로우를 타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거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까지는 난 계속 생각하는 계속 생각. 그냥 명료해진, 뇌가 또렷해지는 상태? 육체가 또렷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명료해지는 상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바는 존재라는 뜻이고 프라티아 야야, 바바 프라티아 야야는 존재 자체가 보여진대요. 그 명료해진 상태가 온 다음에 고요가 온대요. 고요가 와. 와요? 고요. 자주 오진 않아요.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와요. 정신적으로 이게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 영에 머무르게 되니까 그 겉에서 흔들림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할 때도 안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거든요. 흔들린데 그것이 나의 존재를 흔들지 않아요. 나의 존재 자체에 고요함에 파장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걔가 흔들려도 멀리 떨어져서 그걸 보는 것 같이 흔들리고 있구나로 보여요. 흔들려, 넘어져 이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자기를 많이 보면 이런 느낌이, 이런 뇌 기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파야 프라티아야에서는 다시 방편을 찾아서 능숙하게 쓰는 식별직까지 아예 능숙하게 활용하는 단계가 온대요. 고요해진 다음에. 그래서 마침내 빠라바리아기라 그거죠. 이욕의 5단계 최상의 초연함에 도달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고 더 이상 거부할 것도 없어. 그냥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자유가 남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위로받으려고 수련 명상하지 않는다. 내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것을 명료하게 보고 힘들어도 자기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어디냐면은 이 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네. 엄청 똑똑하네. 여기에다가 적었는데 지금. 그래서 147페이지에 그 마지막 문단이 그거죠. 바리아기라. 혀가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게. 그죠? 고마워요. 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탐욕이라고. 발음할 때 너무 안 이뻐. 아무렇지도 않은데. 혀가 딱딱해. 혀도 좀 부드러워야 돼. 혀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이게 이제 5단계 최상의 초연함이고, 이때 머리가 맑고 가슴이 순수하며 행동이 영적이래. 이러고 싶다. 머리는 맑고 가슴은 순수하고 행동이 영적이야.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초보라고. 머리가 맑아지고 저기 유식학 책을 이제 사가지고 또 읽고 있는데 그 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 지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게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슴이 우러나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가슴이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야. 가슴이 안 순수해 진짜. 가슴이 순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에너지를 내는, 이래야 최고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가 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수련 동목, 이게 이제 지극한 열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지극한 열망에 의해서 이 앞쪽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보면은 거기 1번에서 4번까지를 묶어요. 여기는 유상산매예요. 그래서 그 위에 윗단계는 아까 설명했듯이 빗다르까 빗자라, 얘네는 위로받고 싶어서 명상하는 수준까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안한다 아스미타 까지 왔어. 그리고 그 밑에 5번 비슈카라 프라즈나는 이 무상산매에서 식별지 플러스 사유멈춤까지 욕망의 정복이죠. 거기까지 된 거야. 근원을 파헤쳐서 날려버릴 수 있어. 날려버려. 그래서 초월적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비라마 프라티아야, 여기가 식별지의 빛이에요. 두뇌 기능의 정지죠. 식별지 뭐야? 식별지의 빛. 그래야 비로소 바바 프라티아야가 존재로 들어가게 되죠. 존재에 고요가 오게 되고, 8번이 우파야 프라티아야, 수단을 다시 찾아서 방편을 능숙하게, 식별지를 능숙하게 쓰는 단계가 오고,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까지 해체를 하잖아요. 해체하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능숙하게 쓰게 돼요. 자기 자신을 활용을 엄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조율하고 조절하고 계속 막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야. 진짜 내가. 마지막에 9번이 이제 최상의 초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에서 4번까지 여기까지가 유상산매면 이 밑으로는 무상산매인 거죠. 8번까지요? 아니 9번까지요? 무상산매는 두뇌의 정지? 6번. 네. 무상산매까지 갔다가 밑에 여기 고요 이쪽 존재가 나왔을 때는 유종자까지인 거예요. 이 밑으로는 유종자. 네. 이거 다음으로 이제 가야지 무종자로 갔다가 법운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유종자까지는 왔는데 무종자는 아닌 거죠.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을 종자를 해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유상산매까지만 가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22절로 누구나 약한 열망에서 미약한 열망, 이 열망 상태에서 시작하고 중간 열망의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지극한 열망의 단계도 온다. 그러면 이 지극한 열망의 단계가 오면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매진하는 막 달리는 막 가는 거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에탈에 점점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사이에 그 아까 옥수수 초당 옥수수 먹은 게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되게 불편하네. 쉬었다 하시죠. 여기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 내가 한번 지극한 열망이 됐다고 해서 약한 열망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 반복합니다. 왔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